청정 강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제55대 대로청학생회 자치국장 최선태입니다. 청정 강원은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의 공약과 비전, 청년 정책에 대해 성취하고 청년 세대가 가진 정치적 견해와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입니다. 금일 청정 강원은 후보자 청년 공약 발표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 토크 콘서트,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협약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금일 간담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북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자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춘천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림성신대학교 총학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강원의 메인 게스트 최성현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에 대한 문경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경.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최성현 후보님의 자기소개와 청년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성현 후보님께서는 본인 소개와 준비하신 청년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후보 최성현입니다. 캠퍼스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오늘 저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이고 또 기를 받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제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1위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런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미팅 자리가 되니까 저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오늘일 것 같습니다. 잊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 이 장소가 제가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에
이곳에서 제가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석사과정을 야간 관광경영학과 야간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50대 초반에 제가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랬던 과정이 있고요. 또 우리 강원대학교 연구원으로 제가 관광경영학 연구원으로 또 있었고 오늘 우리 춘천을 대표하는 5개 대학에서 학생회장단들이 대표해서 오셨는데 모든 대학이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인연을 얘기하는데 그 인연이 제가 한림성심대학에서 2014년도인가요? 5년도에 한 3년여 동안 우리 관광영업과하고 호텔리조트 경영학과에서 의례 교수로 나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교대는 춘천교대도 내가 뭔가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우리 부친께서 또 여동생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교육가족이고 교대 전신인 사범학교를 아버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인연이 있고요. 우리 한림대학도 있죠. 한림대학교는 제가 한림대학교 AMP 과정을 수료하고 우리 한림대 또 AMP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대학교 인연은 저희 캠프에 그 성북대학 교수를 재직하시는 분이 제 본부장을 맡아서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북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빼놓은 학교 있나요? 5개 학교 다 얘기했죠?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선은 여러분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딱딱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들이 굳어 있으신데 제가 더 굳어야 될 자리인데 지금 과연 우리 후보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시선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편안한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외지에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우리 춘천보다는 한 60-70% 이상이 외지에서 오셔서 우리 춘천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불만의 소리는 전체적인 것보다 춘천에 와서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좀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이런 부분 춘천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주말에 춘천이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집에를 안 가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학원자 주변 그래봤자 강원대학교 정도만 좀 앞뒤에 이게 제가 벗어도 될까요? 숨이 막혀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좀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도 없고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만들었다 하지만은 버스 노선이 참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구봉산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학생 입장에서 자가용을 손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노선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한 5개월만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부들 주말이면 오히려 집으로 다 가는 그리고 집에 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는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춘천시장이 되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이 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 보면은 공부도 공부지만은 우리 도시에서 나름대로 문화생활도 하고 예술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외지에 있는 친구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여서 자랑할 수 있고 그런 관광 인프라든지 먹거리 우리 학생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버스 교통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늘은 이거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전하는 거고요. 그 모든 정책과 재원은 아시겠지만은 서울이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 이런 일원에서 제가
파악을 좀 한 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지역에서 춘천에서는 지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한. 예를 들면은 보고 해도 되겠죠? 우리 춘천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춘천 청년 취업 포털이라든지 일자리 주어서 델타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 스타트업이 관내의 IT, BT, CT 기업이 나름대로 코스닥 상장 기업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 지금 등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뭐 도전비지온이라든지 네이버, 그다음에 유바이로직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약속을 하고 춘천 관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일자리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을 쓰긴 쓰는데 그냥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춘천의 이런 ITBT, CT 기업들을 제가 방문해서 꼭 약속을 받아내려고 해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좀 일자리 창출을 좀 시켜주고 또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는 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또 급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서 기업인 출신입니다. 저도 행정직 출신이 아니라 보니까 좀 비즈니스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제가 오히려 그런 직업들을 소개하고 그런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청년 교통카드 문제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은 교통카드 발급이 되는데 오히려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교통카드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보고 연간 한 어느 정도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앉아서 될까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오게 되면 결국은 이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입시에 웰컴 박스라 해서 홈세트나 식기세트, 방구미 세트 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중에서 택일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춘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거나 자가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에 도어락 카메라 설치 이런 부분이 지역 보안업체하고 제가 여기서 5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지점장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한 시중에서 한 이런 부분이 2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올 한 9,900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한번 협약을 맺어서 우리 그때는 다시 찾아와서 우리 학생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보안업체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되면 또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고요. 도어 지킴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현실성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에 대한 문제가 아마 상당히 춘천에 핫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전임시장이 50년이 넘은 그 습관된 거를 노선을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공영제로 간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올라가고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이 편하고 우리 학생들이 편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엉망이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거부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노선 유지를 시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그 300번 버스가 여러분들하고 관련성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저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대한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10분 간격으로 배차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300번 버스 노선이 춘천역, 강원대학교, 남춘천역, 강원대학교, 춘천역 이런 부분이 있고 교대 노선은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소보다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증차 부분을 통해서 주말이면 우리 대학가를 다 둘러서 우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노선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집으로 못 올라가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우리 춘천에서 쓸 수 있게 그 쓴 돈을 가지고 저는 세금으로 또 어차피 환원시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광 전문가다 보니 관광 전문가를 내세우고 우리 춘천에 체리온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힐링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증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를 안 가고 그 버스가 항상 두세 대 정도 증차를 해서 학생 여러분 대학가를 지나며 종료하면서 사막산 케이블카라든지 아니면 레고랜드에 여러분들이 갈 상황이 아니니까 구봉산 이런 부분 쪽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관광 콘텐츠를 제가 개발해서 강촌 쪽이나 이쪽 해서 개발을 좀 시키려고 해요. 남이섬을 기점으로 해서 강촌 그 다음에 사막산 케이블카 쪽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번에 강원자치도를 만들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권한을 줬어요. 도지사나 시장한테 이제는 우리가 춘천이 사실은 맑은물 공급의 수도권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그 수변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윤석열 새 정부에서 힘을 실어줘서 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실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 콘텐츠를 강촌서부터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면서 여러분과 버스 노선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5천 명에 약 170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화폐 지구를 통해서 저는 이 춘천의 경제 활성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순환하는 거죠.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 노동 통장을 만들고 그 부분에서 수혜를 우리 청년 세대가 받지만 또 그 수혜를 받은 걸 가서 지역 화폐를 가지고 춘천 사랑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 우리 도지사 후보한테도 도지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 내놓으라 해서 매칭을 해서 춘천에서 머물면서 그 돈을 쏘게끔 쓰면은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결국은 옛날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산업화 때 순환 구조가 돼야 돼요. 자급자족이라 그러죠. 도시가 우리가 한 50만만 되면 자급자족이 될 텐데 그래서 경제도 살아날 텐데 아직까지 원주에 비해서 30만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 앞서가는 도시들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주거 안정 문제도 아마 얘기를 들어야 될 상황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남춘천 상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각 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창업을 스타트업 하신다면은 청년 산업 단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춘천이 사실은 역동적이거나 활동적이지 못하고 거의 지금 머물러 있는 도시 그리고 뭔가 좀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노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후보로서 이 수구도시에 거의 좀 예의가 없지만 50대 시장으로서 된다면은 저가 이런 공약보다 자신할 수 있는 게 소통이거든요. 소통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해서 그 내용들을 오히려 정책에 담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세대 공감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내가 여기가 가려운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여기를 긁어주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저런 정책 지원을 좀 듣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면 반영해서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5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도지사 후보하고 오른쪽에 제 손을 잡고 춘천 역사 앞에서 본인의 공약 부분을 약속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춘천 발전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큰 틀에서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저하고 사담을 나누면서 닭갈비집에서 마주 앉아서 1시간 반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분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었고 그분이 저한테 하나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춘천에 여태까지 피해를 규제 때문에 피해본 거 알고 있다. 강원도와 춘천이. 그 저보고 춘천시장이 되면 이번에 우리 춘천에 보면 강원대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이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왜 과 같은 경우를 미래의 산업을 선도하는 과들을 안 집어넣냐. 그때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원주에다가 불원단지에다가 제2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죠. 저보고는 제안을 해주신 게 우리 춘천에 있는 대학에다가 반도체학과라든지 이런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관련된 학과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뭐라 하냐면은 대기업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우리 요번에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런 전자제품의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납기일이 늦어지고 우리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그럼 정책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약과도 맡은 거니까 그 과도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연구소 꼭 주셔야 된다. 대기업에. 얼마 전에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 LG에서 에너지 솔루션 쪽에 담당하는 이사님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캠프에서 본부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사업단 같은 공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시에서 지금 한 40만 평, 30만 평을 20년 무상으로 준다고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그 약속을 했으면은 나보고 오히려 춘천에서 그걸 유치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소식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정책 지원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만 평 되는 규모에다가 LG전자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가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제가 다듬어서 발표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춘천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을 못 떠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반 환경과 또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제가 물론 그렇게 실행을 한 부분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 서서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춘천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춘천이 활력이 넘치는 정말 청년 도시, 청춘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 얘기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는 제 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제가 받아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받아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고 우리 대표에서 오셨으니까 어느 누구라도
작은 거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언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 적고 또 답변도 드리고 그럴 시간을 갖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저보다.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편하게 할까요? 시간 관계상 토크쇼 레즈니아타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현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춘천시 청년 공약에 대한 궁금증 혹은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희망하시는 참석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진행 요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으신 후 본인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네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 전공을 다니고 있는 조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춘천을 이제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대부분은 1박 이상의 숙박을 하지 않고 무박으로 춘천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 1박 이상의 장기 체류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실지 궁금하고, 또 현재 춘천에는 가족 단위로 숙박하기 좋은 호텔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만들었고 완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체류형 관광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애초부터 공략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수도권 대치가 됩니다. 춘천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GTX-B 춘천 연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동서고속전철이 이루어진다면은 수도권에서 춘천역, KTX 춘천역이 되는데요. 그 주파가 30분이면 돼요. 30분이면 오히려 서울의 어느 곳에서 서울 내로 가는 것보다 빨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와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동서고속전철 양양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있었죠? 오히려 수도권에서 속초까지나 강릉까지는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그냥 주파해 버리다 보니까 양구와 인제 이런 쪽이 지나가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오히려 그 전에는 길이 안 좋을 때는 꾸불꾸불 가다가 양구나 인제에서 밥도 먹고 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고 연구한 게 수도권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제가 약속한 대로 1박 2일이나 적어도 2박 3일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과거에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 있죠. 해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3박 5일이나 5박 7일을 만들면은 일정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 일정 중에서 명소 외에는 빼버리게 돼요. 제가 고안한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선진지 해외를 다녀본 경험으로 보면은 시간별 관광 명소가 있어야 된다. 시간별이 뭐냐? 이분들을 묶어두려면 지금은 그냥 교통이 빠르니까 춘천 와가지고 보고 빠르게 보고 케이블카 한번 타고 닭갈비 막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밤 9시 정도가 되면 또 춘천의 명소 하나가 탄생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라스베가스 앞에 가면 음악과 함께 분수대 같은 경우 밤에 조경과 함께 음악을 들고 분수가 춤을 추는 웅대한 쇼 같은 게 있거든요. 밤 9시 그거는 꼭 오픈을 밤 9시에 해야 돼요. 야간 조명과 함께 음악을 들고 스카이워크 앞이나 장소는 몇 군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웅장하게 그런 음악 분수대가 있다 그러면은 라스베가스의 그런 수준 정도만 투자를 해서 있다 그러면은 이 관광객들을 밤 9시까지 묶어 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호텔이나 리조트를 잡아야 되게 만들고 그 다음날 하루 자고 나면은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된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루렐라이 언덕, 라인강 이런 데 가보면 진짜 별거 없는데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꼭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은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마치 거기는 꼭 가서 그 행동을 해야
춘천을 왔다 갔다 하는 인증이 되는 거고 행운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명소를 새벽에 예를 들어서 뭐 사막산이든 아니면은 우리 강촌이든 그 해가 뜨는 그런 일출광경, 제주도의 일출봉 같은 일출광경 같은 그 새벽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박 2일 정도는 유혹을 해야죠. 관광객을 유혹. 우리가 남자친구 꼬실 때도 여자친구들도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이벤트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체리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전문가들한테 제가 여러 우리나라 외에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이 관에서 하는 것들은 알펜시아 같이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히려 대명에 있는 제가 관광학을 공부하면서 대명이 처음부터 저렇게 객관화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강원도의 문제는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이렇게 없어요. 스키하면 스키 겨울에 끝나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영업 일수가 작아요. 골프장 하면 골프장 일수가 또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사계절을 다 써놓을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든 게 대명이고요. 그래서 대명에서 보면 온 가족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놀 수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래서 객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강원 도의원을 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던 게 알펜시아 부분에 아니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를 만들면서 대명보다 못한 시설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거기까지 오냐 이거죠. 만약에 거길 성공시키려고 했으면은 홍천 대명 워터파크보다는 적어도 두세 배의 큰 규모를 해야만 거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컨텐츠들을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좀 크게 좀 그리고 정말 운대하게 만들어야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체류에 대한 부분이 우리 숙박업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조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호캉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가족 단위로 와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을 호수 주변으로 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것 중에 메가시티 70만의 춘천 특례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허가가 나면은 호수권 권역으로 해서 그런 리조트 시설이라든지 관광 시설 거기서 우리 호반을 이용한 허가권을 받아가지고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레포츠를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그래서 그런 관광 특구 또 1박 2일형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제가 내일 12시에 콘텐츠 하나를 만듭니다. 오셔도 되는데요. 수상스키장 가서 제가 후보자가 이 조끼 입고 수상스키를 타면서 의암호 주변에서 이런 정말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만들겠다. 젊은 후보가. 그래서 내일 12시부터 저기 빠지라 그러죠. 소위 빠지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면 한번 우리 학생회장님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전파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이제 방금 밝히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손민지라고 합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청년 주거 안정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에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를 옮겨오지 않았는데 후보님 말씀대로 이게 인프라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무엇인지 앞으로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테일. 청년 주거의 문제는 사실 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춘천에 집을 사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근데 당장은 유학생이라 그러죠. 유학을 와서 춘천에서 지금 보면 원룸이라든지 이런데 주거를 사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거의 원룸이죠, 원룸. 그리고 우리 춘천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은 춘천에서 일자리를 갖고 창업을 하고 그리고 집을 얻고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성하고 청년을 별개로 해서 지금
그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한 명을 임명을 하려고 돼요. 춘천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 청년 특보단들이 제가 오늘 얘기했던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주거에 대한 부분 또 아까 공략했던 부분들을 다 토탈해서 가려고 하고요. 주거의 문제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 경기도나 서울에서 사례를 봤듯이 그런 공약들 내용하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춘천시장이 되면 저희가 1조 5천억 정도를 배정받아서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는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먼저 시장이 벌써 배정을 다 해놨지만은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다시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들여다봐서 우리 청년들의 원룸 주거 문제에 있을 때 만약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추계를 해가지고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 아직 시장이 되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무조건적인 보편 복지는 저는 지향하고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얼마 전까지 서울에 우리 딸 가 있어서 지금도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주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수도권에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정책에 담아서 이자가 거의 없는 거 우선은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내가 상황을 인지가 되네. 주거 안정에 대한 우리 원룸에 대한 전세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내가 그 돈은 못 대주더라도 이자는 이자는 아예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자 부분은 완전히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에 대한 부분의 이자 지원 문제를 제가 들어가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꼭 한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부모로서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외지에서 온 우리 학생들도 그런 부모님들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부모님들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실현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대출을 받고 돈을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로스쿨 여기 도의원을 하면서 로스쿨에 다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강원도 그때는 나는 강원도의원이니까 로스쿨 장학금을 전에 제가 없어진 것들도 살려서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 고향 사랑인데 대학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춘천에 살고 강원도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성으로 다가오려면 60-70%가 타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 춘천 고향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경제적인 역할을 해줘야 우리 그 학생들이 좀 춘천에 머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교육대학교 부총생입니다. 소개해주신 대로 춘천교육대학교 부총학생회장입니다. 저는 우편으로 왔던 후보님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홍보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후보님께서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도 홍보물을 통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더욱더 확실하고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교육대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밝은 춘천, 아이들이 행복한 춘천이란 명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손흥민을 키우겠습니다. 춘천시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월 20만 원. 제가 놀랐던 부분은 한 지자체의 장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학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사교육을 조장하고 또한 학부모를 상대로 한 포퓰리즘을 펼쳐도 괜찮은지 이 부분이 교육대학교 학생이자 교육대학교를 대표하는 부총학생회장으로서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커지는 학력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을 합쳐서 약 1만 명을 멘토링 자원으로 정부에서 뽑았습니다. 이러한 후보님의 정책은 그런 정부에서 시행한 멘토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각 단위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시는 여기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성북대학교 등 총 5개 대학이 있는 학교인 도시입니다. 비수도권 광역시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 대학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춘천시에 있는 대학생들과 춘천시에서 공부하고 춘천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그 대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방 맞았네. 그래요. 제 정책이 모든 사람한테 공감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 많은 갈라치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택시 회사를 만나면은 범인 택시와 개인 택시, 카카오 택시와 우리 지역 업체인 스마일 택시 그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저한테 요구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좋다. 저는 시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씩은 개선을 해주겠다. 나도 요구사항이 있다. 일본의 MK 택시처럼 여러분들은 외지에서 온 분들을 맞이하는 제일 첫 번째 얼굴인데 제가 100원 주던 예산을 150원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춘천 시민에게 아니면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스마일을 해야 된다. 부부싸움을 해도 왔더라도 스마일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한테 접수가 되면 난 예산을 딱 끊겠다. 나도 그런 조건을 내걸겠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사교육비 조장이 아니라 저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한 15,000명 되는데요. 사교육에 대한 조장이 아니라 제가 도요를 하면서 민병희교육감하고 많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온 분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강원도 의원이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 춘천 학생들 특히 챙겨야 되잖아요. 그 인성교육 좋습니다. 인성교육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껏 뛰노는 환경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해왔던 12년 동안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기초학력을 가지고 지금 강원도 학생들이 잘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감한테 그랬어요. 교육감 당신 아들 딸들은 사교육 시켜가면서 인류대학 보내고 경쟁을 시키면서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가 춘천 강원도에서 자라가지고 수도권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냐. 농사짓는 아버지 엄마가 내 아들 자식이 못 배우고 안 배워서 내 옆에서 농사만 짓길 바라느냐. 나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려 하잖아요. 교육은 저는 평등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금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장을 하는데 어차피 경쟁을 하면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사는 거지 평등이라는 건 없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든지 내가 여건이 된다면은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경쟁을 시키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투트랙을 간다 그랬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입니다. 공교육은 기본이고 춘천시장에 대해서 공교육에 해줄 수 있는 복지 또는 예산은 얼마든지 해주겠다. 그런데 사교육이라는 개념은 제가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춘천의 또 하나의 경제예요. 그걸 갖다가 공교육과 사교육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공교육만 해라. 근데 현실성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가 돈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인과외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또 학원을 보내서 우리 아이를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학원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이에요. 우리의 춘천시의 자영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처음엔 10만 원 정도 잡고 지금 20만 원 해가지고 15,000명이면 한 360억
뭐 이렇게 예산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20만 원씩 돌아갔을 때 학원비라도 보탬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2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을 수도 있고 큰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들이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2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한두 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학원은 자영업자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에다 세금을 내는 거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의 그 사고방식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거고 또 그분들도 자영업자 기본 그거고 사교육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선적으로 더 추가시키고 책임을 집니다. 그 사교육 조장이라고 보시지 말고 자영업 활성화도 되고 또 학원 외에도 코로나 이외에 사실은 학원도 피해를 엄청 많이 봤어요 이번에. 정말 문을 다 닫을 정도로 학원이 그다음에 그 환경 개선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했고 정말 처절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약속을 드린 거고 그거를 사교육 조장이라고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업 활동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자영업 활동을 좀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학원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 보내면 부모 마음이 그래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력 수준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상 부분은 그렇게 제가 한번 했던 거고 조금 전에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시죠? 참 치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은 춘천시에 있는 대학생과 춘천시에 있는 예,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누구보다 이 춘천이 이 교육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개 대학이 예전부터 자리 잡아 있었고 특히 뭐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백년지기 대개의 선생님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범학교를 시작해서 춘천교대까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을 배출을 했고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는 저도 대학에서 외래교수 강의를 나가면서 이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춘천에 있는 초, 중, 고와 연계해서 제가 다리를 놔서 정말 뭔가 괜찮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예전부터 그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중고에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여러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사교육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공교육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근데 우리 제가 만약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면은 우리 대학에 있는 총학을 통해서 우리 초, 중, 고 학생들하고 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도시의 면모를 좀 갖추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뭔가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총학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된다면 언제 한번 그런 부분을 5개 학교 우리 간부님들을 모시고 제가 전문가들하고 좀 발굴을 해서 한번 대화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시장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대학을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 우리 학생들도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좀 뭔가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가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한번 만나는 걸 하시죠. 대답이 되셨나요? 네네. 네. 다음 질문 여기 검은색 바람막이 보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번 질문과 다음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동물응용학과 17학번 홍세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300번 버스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안전관리국장으로서 300번 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부터 저희 강원대 내에 300번 버스가 통행하기 시작하면서 셔틀버스가 사라지고 현재 많은 학생들의 주 교통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00번 버스 노선이 감소했고 많은 학생들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후보님의 앞으로의 300번 버스 관련 계획과 또 통학 인구에 대해서 교통편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
300번 버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외된다고 들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버스에서 오신 분들이 환승을 통하다 보니까 중심에 들어와서도 시간적 소요가 한 시간씩 이상 걸리는 그런 노선이 생겼는데 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증차 부분을 한두 대를 해서라도 300번 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회를 통해서 총론적으로 얘기는 드렸지만은 시내 부분은 시내에 있는 노선이 그대로 교차를 하면서 그대로 시간을 빠르게 우리 시내권에서 돌게 만들고 그다음에 외곽에 있는 버스들은 바로 중심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시내의 고객을 우리 시민들을 내려놓으시면은 환승 없이 그냥 또 시내에는 돌아갈 수 있는 구조. 전체적으로 틀어보면 그런데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어느 누구도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못 내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버스에 대한 서울에 대한 부분이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시장이 된다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서울보다는 춘천이 작은데 뭐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노선 자체를 다시 한번 보고 해결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통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는 그런 부분이 초중고는 있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야 돼. 다만 얼마라도 교통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고 제가 예산을 좀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은 빨리 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학번 정치외교학과 윤윤아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일단 관광 전문가시니까 좀 제가 신선했던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후보자님들이 앞에 세 분 다 갔다 가셨거든요. 네, 마지막 후보자님이신데 앞에 세 분들은 다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열정적으로 열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현재 있는 기업들을 살려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후보자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 있는 기업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횟집을 다니고 있어요. 횟집에서 일을 하는데 레고랜드가 열린 다음에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9시나 10시가 넘어가면은 손님이 팍 끊깁니다, 진짜. 아까 그 후보자님이 말하신 대로 9시 이후에 우리가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없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레고랜드나 지금 있는 유일부지들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 개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장하는 게 향토기업부터 살리자. 내 고향에 있는 제가 강원도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왜 100년 기업들 있잖아요.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년 기업이 없어요. 100년 기업에 제가 모임도 가봤지만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기업의 노하우를 그대로 끌고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될 일이 우리 자치단체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레미가 어항에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먹는 쏘가리를 하나 넣으면 그 피레미들이 다 잡혀먹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우리 춘천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이 기업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타 후보들은 행정을 하고 소위 엘리트하고 관료를 하신 분들이에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자랑을 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30년 동안 제 사업자를 가지고 이 춘천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절실하게 한 달 안에 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절박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 애환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과연 공직을 한 엘리트 여러분들께서 국가가 부도나서 내 월급을 못 받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IMF 때 한 번쯤 해봤을까?
그 마음이 저는 그대로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우울했고 우리 춘천을 내 기업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거에 누가 정책 제안을 표를 얻기 위해서 내지 IT, DCT 다 하라 해도 저는 내 고집대로 그건 아니다. 나는 내 향토 기업부터 살리겠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많아요. 내가 그 CEO들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오래전부터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그리고 춘천에 이제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태경단지 그다음에 남천 산업단지 해서 더준비 지원 컨텐츠들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사장도 제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그들이 제가 얘기를 해서 나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니네부터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 춘천에 있는 청년들을 좀 채용을 해달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춘천에 있는 그 ICT 그 기업들이 작년에 그래도 매출이 1조 한 4천억 5천억이 넘었어요. 만약에 그걸 활성화시키고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3조 4조 이상 갈 수 있고 또 청년 일자리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룡기업 데려다 놓고 아까 같이 쏘가리가 피라미 잡아먹는 그런 구조는 좀 지적하되 그 대신 또 대원 흥성군처럼 폐쇄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키워가면서 제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2차 전지 산업단지 해서 그 기업들 또 와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금방 까먹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관광 컨텐츠는 9시 이후에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었지만은 우리 춘천이 체류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9시 이후에도 성업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도 성공 사례를 보면은 오전에는 장사를 하되 저녁 시간이면은 정말 멋있게 그 사례가 있죠. 야시장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를 꼭 들려서 우리 동남아 가면은 막 전통시장 가서 야시장 가서 먹고 즐기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거 만들듯이 그런 거 한번 벼에 이모작하듯이 저녁 문화를 한번 밤에 머무르게 하면 저녁 문화가 있어요. 밤문화라 그러죠. 밤문화. 좋은 의미로 밤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춘천 시내의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손흥민이가 돼야 된다. 각계각층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춘천역을 서브 개념으로 손흥민역을 만들어서 지하상가와 명동까지 연계한 그 수도권에 가보면 지하상가들이 전철역하고 연계돼서 코로나 상황인데도 제가 현장을 가고 성업을 해요. 편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KT 역사가 됩니다. 사실 KT 역사가 되는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은 관광지로 얼마든지 그쪽을 연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지하상가도 그렇고 명동까지 상권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또 저도 관광 전문가를 내세웠으니까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마지막 하시지 말고 끝까지 손을 들였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영문학 전공을 다니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우선 춘천은 원주, 강릉과 함께 소위 강원도의 빅3라고 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이나 시민들에게 춘천의 원주, 강릉과 차별화되어서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하나 더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사람들의 경춘선과 그 시내버스의 환승이 안 돼서 약간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원주, 춘천, 강릉이 강원도의 빅3 지역이 맞고요. 근데 지난 세월 동안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원주의 춘천 사람들은 이제 원주에 뺏겼다가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수부도시 춘천은 거의 행정도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냥 인구가 늘지 않고 머물러 있고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행정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도청 소재지로서 수부도시를 면면을 이어가고 그것 또한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을 통한 우리 관광 활성화돼서 원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경제 부분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춘천시청에 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그 토론회 때도 얘기했지만 세일즈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냐? 저희 춘천시청 공무원들한테 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게 만들고 명령이 아닌 그들이 저를 따를 수 있게끔 인사 시스템 같은 거, 그분들은 인사가 만사거든요. 인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학연 지연으로 했던 지난 시정은 인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누구한테 신세져서 그냥 4등을 1등으로 올리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혹시 공무원을 두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 그런 학연 지연은 절대 없고 인사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 진작이 될 것이고, 사기 진작이 되면 당연히 그분들이 춘천 시민, 여러분들도 춘천 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시민이니까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갈 거고. 저는 다만 시장은 뭐냐? 비즈니스맨. 오히려 우리 타기업,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유치, 그리고 우리 현재 있는 기업들을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옴부즈맨. 내가 직접 민원 도우미가 돼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제 사례를 보면은, 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시민들의 불만, 학생들의 불만 와서 제가 막 화가 난 사람한테 한 시간만 일단 들어주기만 해도 반응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5분만 내 얘기를 해도 그게 내키거든요. 그렇게 제가 할 거고요. 시스템을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 또 까먹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남춘천역에서 시내버스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아마 시내버스 터미널이나 남천역에서 노선이 본인들이 편리한 곳으로 가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기존 노선에서 바뀌어서 불편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이나 지금이나 불편했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정춘선을 타고 남춘천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그 정춘선에 있는 그 요금도 부과되고 시내버스에 있는 요금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학생분들의 교통비 부담이나 아니면은 왜 서울이나 다른 분들을 통근하고 오시는 분들의 약간 교통비 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통복지 카드 한번 초중고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한번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교통복지 카드 예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작은나마라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 교통복지 카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급할 때는 택시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사용자가 내가 편리한 대로 쓸 수 있게끔 한정을 두지 말고 그 부분도 조금 올려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내용을 좀 조금 더 충전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간부님들께서는 할 얘기 없으신가요? 네, 강원대학교 중학생입니다. 예, 먼저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를 갔을 때 최근에 이제 지자체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진행하는 RIS 지역혁신 기반 사업에서도 지금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대학 발전, 지역 발전을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오픈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학생들이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캠퍼스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재정 운용 상황을 보면 이제 교육부 예산이나 이제 외부 예산을 유치해서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운영 구조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큰 것이 사실이고, 이제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좀 재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또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또 코로나19가 또 일상회복으로 접어들면서 대면 움직임도 확대되고 학생들도 이제
단순히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제 캠퍼스에 와서 생활하고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도 열려 있고 지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생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예산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게는 캠퍼스 안에서 이제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는데 그 둘레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매년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학도 그 부분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대학 축제로 일컬어지지만 사실상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규모 있는 또 그런 축제가 대학 축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대학생들만 이제 공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에서 또 이제 대학 도시가 이제 춘천인 만큼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좀 지속적으로 발전 관계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 좀 더 확대돼서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또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그것이 단순히 4년만 다니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이 정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형성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4년간 또 이제 시장을 펼치실 때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학생처에서 나오신 줄 알았는데 지금 총장님이 아직도 김원영 총장님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지난 도전을 하면서 김원영 총장님하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대학교 병원장 하던 주진영 원장 저 고등학교 동기돼서 학교를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의 우리 대학이 오픈되어 있는 행사들을 그 전에 보니까 이쪽이 어디죠? 정문 쪽에 그러니까 에마골 쪽 그쪽에 오픈을 해서 행사도 제가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축하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내가 볼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예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수원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우리 맑은물 공급 수도권에다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쌓이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솔직히 흐르는 물이 우리 춘천 시민 거였는데 그들이 댐을 막아버리고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전기 공급하고 자기네 수돗물 먹기 위해서 규제했고. 그래서 제가 새 정부 쪽에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장차관들 이번에 교육부 쪽의 장관 인맥이 형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은 또 교육부 쪽하고 또 국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아마 관련이 될 거예요. 자치단체 중에서도 아마 강원도하고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협조가 될 거고 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예산 내에서 아마 제한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이 자정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둘레길도 제가 그때 사업할 때 미리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어디서라도 가져다가 한강 수계기금에서 뭐 몇천만 원 좀 내놔라 해서 하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몇 번 왔었거든요. 저도 우리 한림성심대 제가 강의 나가면서 학생들하고 제가 번개 쳐가지고 막 다 나오라 그래서 술 다 사고 제 월급 나중에 한 2번만에 다 쓰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강원대학교도 일부러 와가지고 제가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먹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조금만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또 대학에서는 뭔가 조금만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대학도 그 축제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불러주시고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대학 축제도 저도 즐겨보고 싶고 정말 재밌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또
2학기 때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도 또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몇 달이죠? 9월 하반기쯤, 9월 말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니까 당선되면 9월 달에 제가 초대해 주시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대학에서도 축제 있으시죠? 끝났나요? 이제 가을에 하시죠? 저희 10월 초에 할 그럼 10월 달에 갈 수 있고. 9월 6일자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뭐 어찌됐든 뭐 며칠씩 하는 거니까 초대해 줄 거죠, 간부님들? 예? 물론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일정 빼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강원도 춘천시 청년정책실입니다.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은 춘천 지역 청년세대의 정책적인 요구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산하기구입니다. 저희 선거정책기획단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대학생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춘천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의 공약, 두 번째 후보자의 도덕성, 세 번째 후보자의 소속 정당으로 조사되었고 춘천시의 가장 주요한 청년 현안으로는 첫 번째 춘천시 소재 대학교 대비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 수도권에 비해 불편한 대중교통 환경, 세 번째 청년 인구 대비 부족한 청년 실화적 인프라가 꼽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각각의 현안을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였고 3대 대표 정책을 선정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3대 대표 정책은 첫째, 춘천시 버스 운행의 경제화와 간편화 정책, 둘째, 춘천시 청년 노동자 현장 신설, 셋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각 정책의 제안자를 자리로 모셔 제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춘천 버스 운행의 경제화 간편화에 대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상현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버스의 문제들을 짚어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지겨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문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방식 만족도 조사에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재학 중 통학생 비율이 29.3%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남춘천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기준 버스 노선 300번, 15번, 그리고 100번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택시나 뭐 이런 고비용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이 경제적 부담 증가 및 수도권 대학생들의 통학 불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문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뻔한 미래이고요. 지역격제 침체 및 대학생 인구 감소가 거의 확정적인 미래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동권의 비활성화는 복합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청년 문제로서 자리매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춘천 버스 운행의 경제화와 간편화라는 주제로 크게 두 가지의 정책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형 환승 시스템 도입입니다. 경준선에서 한림대까지 가는 300번 버스 노선에서 각 대학 거점별 정류장에 승차할 경우 일정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학 버스 노선 퍼더 춘천을 신선하는 건데요. 여기서 퍼더라는 뜻은 더 멀리라는 뜻입니다. 관내 대학을 관통하는 버스 노선을 배치하고 특히 한림대와 강원대에만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던 기존의 버스 노선을 춘천교대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교통거점, 특히 남춘천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출발해서 각 대학으로 도착하는 노선을 만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춘천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교통 편의성을 가진 춘천의 가장 큰 단점을 타파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학생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거점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수도권에서 관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사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시 춘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강원대학교의 경우 특히 오픈 캠퍼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부 시설을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피크닉 장소로 많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기존 대학 안에 있는 유원 인프라를 교통망 재정비라는 하나의 수단을 적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저는 춘천버스운행의 경제화 간편화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사실 문제 상황이 계속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셔서 시장님을 당선되신다면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책은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설입니다.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국문학전공 최선태입니다. 우선 제안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45.2%에 미치지 못하는 춘천시의 청년 고용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춘천시에서는 청년 내일 채용 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기업의 참여 요구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청년 세대가 극히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춘천시는 다수의 대학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아 춘천시의 산업 구조가 상당히 노후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춘천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설을 건의드리는데요.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우선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골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기준 강원도 예산으로 580만 원을 적립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총 580만 원의 적립금 중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첫 번째, 춘천시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식 및 취업 의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춘천시 청년 노동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이 정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경우 춘천시 신규 청년 전입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한 춘천시 내수 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후보님께서 기조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도 조금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요.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대책입니다. 발표는 정치의 교육과 윤윤하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다 못 외워가지고 조금씩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정치의 교육과 윤윤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책 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정책명에서 나와 있듯이 전월세 신고제의 편법적 행위에 대응하는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대책입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전월세 신고제란 정확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조로 한 법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현재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제2의 월세를 받거나 공과금을 월세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월세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갖은 편법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의 피해는 오롯이 저희 청년들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와 같은 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정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주요 정책 내용을 먼저 보자면은 관내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고 일하는 만 19세에서 만 35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월세의 최대 50%를 1년 동안 매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월세란 앞서 말한 공동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포함한 실제 부담하는 주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보다 더 넓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매월 20만 원 한도, 총 300만 원 한도로 저이자 대출 상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성 지원은 청년 주거급여를 비롯한 각종 주거급여 및 본 정책의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대출 상품의 경우에는 현금성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및 기타 정책 지원의 기수의 여부와는 무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를 보자면요.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주택 임대차 이거 보호법을 보면은 그 우리가 말했던 부동산 3법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뭐 훼손됐다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대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청년들이 소비를 할 때 있어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거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소비 여력이 확보가 되고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이제 소비 여력이 지역 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기대 효과 이게 2개 적어봤고 일단 후보자님이 주거 대책 말씀해 주실 때 서울시 사례랑 그다음에 뭐 보안이나 이런 CCTV 설치해 주겠다 이거 너무 좋고 너무 이게 세세한 정책 감사드리지만 청년들한테 사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서 고려해 주셔서 좀 더 좋은 정책,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단의 춘천시 3대 대표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최상현 후보님께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주거 안정지원 대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앞서가서 좀 드리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했지만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해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자 부담을 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가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3천만 원, 막 4천만 원 허용영시 공짜로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세 가지 재원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좀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제 정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정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한 사실이 나왔죠. 예, 우리 회장님들. 이 모든 것이 공수표가 안 되려면은 저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언들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적었고 또 아까 말씀 보충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우리 회장님들 한 말씀씩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죠? 저는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아까 안 하신 분들 한 말씀씩 물어보는 것보다 그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소감 한마디씩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문영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제언들 그리고 정책들 다 좀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되시고 저희와 함께 이런 정책들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곡대학교 학생회장 이지은입니다. 저희 학교가 강촌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래도 외지에 속하는데 강촌에 해당하는 문화를 형성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총학생회장 지예슬입니다. 저도 그 춘천이 아니고 홍천에 원래 사는데 지금 춘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거 안정 문제랑 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정책 중에서 그 대출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이자를 부담해주는 이런 정책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현 후보님의 의견 그리고 각
학교 대표자분들의 소중한 의견까지 잘 청취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춘천시 대학연합회와 최성현 후보님 간의 청년정책 이행을 위한 협약식입니다. 본 협약은 최성현 후보님께서 춘천시장에 당선되실 경우 춘천시 대학연합회 및 강원대학교 선거정책기획반과 함께 금일 제안한 청년정책과 앞으로의 청년정책 운영을 함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성현 후보님과 춘천시 대학연합회 김용신 의장님은 본 협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아래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서로 협약문을 바꾸어 서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체결한 협약이 청년 친화적 춘천시 구축의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로써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춘천시 대학연합회에 소속되신 각 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청년들의 정책 지원을 만드는 단원 청정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기원 발걸음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 시간부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촬영 진행해 주십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만드는 강원이라는 명목 아래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춘천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오늘 캠퍼스 내에서 우리 5개 대학 학생들하고의 정책 지원들을 잘 들었고요. 제가 공략한 것 외에도 계속해서 우리 소통하면서 춘천시장이 된다면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만족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